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지수 내 흐름은 좀 어땠는지 장중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외신 기사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기분 좋은 마감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다소 낮아진 가운데서 러시아발 위기, 그 우려감도 한풀 꺾인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4% 가까이 또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에너지주 중심의 증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흘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가 0.15% 오른 시세가 이어졌고요. S&P 500지수 역시 0.46% 추가 상승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36% 올라서면서 4,765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그래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날 역시 연준발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레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연준의 인내심 발언을 지지하겠다면서 내년에 금리 인상이 이어지겠지만 그 전까지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처라코타 연은 총재는 이 연준 정책이 일본이나 유럽처럼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1분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4가지 파생상품 만기가 겹치는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맞이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었는데요. 큰 폭의 변동성은 없었고요. 좁은 범위의 등락이 이어졌습니다. 장 막판에 갈수록 좀 지수가 힘을 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0.15% 오르며 17,80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도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연준발 훈풍의 온기가 이날까지도 이어지면서 사흘째 랠리를 이어갔었고요. 특히 S&P 500지수는 주간 단위로 3.4%까지 올라서면서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유가 반등으로 에너지 섹터가 일제히 올라섰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시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0.46% 비교적 큰 상승폭이 이어졌었고요. 사상 최고치에 다시 한번 근접했습니다. 2070.6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 내에서는 카지노주를 중심으로 또 증시 상승이 이어졌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고점을 높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36% 오르며 4,765.3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변동성은 다소 잠재된 가운데서 연준발 훈풍의 온기가 이어졌었고요. 특히나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주들의 선전에 따라서 증시 상승이 견인된 하루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주말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동안 가파른 하락을 이어가던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날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드디어 유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일 걸까요? 블룸버그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Oil surges from 5-year low as OPEC comments add volatility.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1월물은 4.5%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2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한 건데요. 이와 함께 브렌트유 2월물 가격을 함께 보시면요. 3.4% 상승한 61.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WTI와 브렌트 합쳐서 5% 넘는 가파른 상승폭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목요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의 발언이 이 국제유가 상승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은 국제유가 폭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목요일에도 이 발언이 나오면서 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금요일에 다시 한번 유가를 끌어올렸다는 평가인데요. 이와 함께 최근 가파른 하락에 따른 쇼커버링 역시 유가 급등을 부추겼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공급 우위 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오펙의 감산 소식 없이는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 큰 반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유가는 2.2%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멘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존 킬더프 어게인캐피탈 전략가는 시장은 여전히 취약하다, 공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직 유가 바닥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CNBC와 인터뷰한 필플린 프라이스 퓨처그룹 선임 시장 전략가는 감산 없이는 유가가 언제 다시 하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 상승과 함께 연준 훈풍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인내심을 발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제프리 레커 연은 총재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살펴보시죠. Fed's Lecker says he supported patient change on guidance.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레커 총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패널 토론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준이 인내심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레커 총재는 이런 묘사는 매번 회의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아직 금리 인상에 나설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더 많은 지표를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레커 총재는 내년에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레커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이 시장 친화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외신 소식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수 안에 각 종목별 흐름은 어땠는지 구성 종목들 마감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외신 기사들 아울러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젠커 우성 기자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상승 종목이 우세했습니다. 18개 종목 올라섰고요. 12개 종목만이 하락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유가 상승에 따라서 쉐브론 텍사코와 엑손 모빌 등 정유주가 큰 폭으로 올랐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스와 홈디포 등 18개 종목 오름 시세였습니다. 반면에 나이키를 포함해서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 좋지 않았었고요. 인텔과 코카콜라도 내림 시세 이어갔습니다. 상승 종목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섰던 쪽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쉐브론 텍사코가 3.58%, 엑손모빌이 2.72%까지 올라섰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4%나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올라서면서 에너지주들의 훈풍이 이어졌었는데요. 또 그 뒤를 이어서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M&A 소식에 따라서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시 랠리에 따라서 금융주도 좋았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체이스도 1% 가까이 0.8%, 0.7% 각각 오름 시세였습니다. 반면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종목 보시면 나이키입니다. 실적을 발표하면서 호실적을 보여줬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2.3%까지 밀린 모습이었고요. 이날 기술주가 다소 엇갈렸던 가운데 인텔은 1.76%까지 하락 시세였습니다. 나이키가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서 코카콜라와 월마트, 맥도날드 등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내렸습니다. S&P 500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에너지 섹터가 이날 S&P 500 지수를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오름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녹색 그래프로 2%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이었는데요. 이 유가가 4%나 가까이 올랐었죠. 사우디 석유 장관 발언, 이 일시적인 폭락에 그칠 거다 이런 발언과 더불어서 숏 커버링에 따라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고요. 에너지주들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자본주 섹터가 0.5%가량 올랐었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이 0.8%에서 9%까지 큰 폭으로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내의 제너럴 일렉트릭 보시겠는데요. M&A 소식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크게 반년 넘게 좀 끌어왔었던 제너럴 일렉트릭의 프랑스 알스톰 에너지 사업 부문 최종 승인이 나게 되면서 이날 주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알스톰 주주들이 124억 유로를 받고 124억의 유로를 받고 알스톰 에너지 사업을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 2분기부터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프랑스 알스톰을 합병하게 됩니다. 이번에 알스톰 에너지 사업을 인수하게 된 부분이 알스톰의 매출 70%나 차지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이날 주가가 1.9% 오르면서 25달러 6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M&A 소식과 더불어서 호실적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았었고요. 특히나 에너지 섹터의 상승이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특징주 내용들 다시 한번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소니 엔터테인먼트 픽처스가 이 북한을 풍자한 영화 인터뷰 상영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그런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를 공식적으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CNN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Obama, Sony made a mistake.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CNN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따라 영화 인터뷰 개봉을 취소한 것에 대해 실수였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누군가 풍자 영화를 배포했다는 이유에서 사람들을 위협한다면 만일 자기가 싫어하는 다큐멘터리나 언론 보도를 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소니가 나에게 먼저 물어봤다면 이런 종류의 위협과 공격에 계속 위협을 받는 패턴에 빠져들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소니 측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마이클 린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CEO는 영화 인터뷰 개봉을 취소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소니 픽처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극장이 아닌 다른 형태의 플랫폼을 통해 영화를 방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소니의 주가는 2.65% 하락했습니다. 종목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소식들도 살펴봤고요. 유럽 증시 마감 상황과 그리고 환율 채권 그리고 상품 시장 마감 상황 아울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이날 연준발 홍풍이 이어지는 하루였지만 국가별로 등록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체로 내림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주요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런던 푸츠백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1.23%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섰고요. 반면에 독일 닥스 지수는 0.25%의 내림 시세, 프랑스 까꾸 지수도 0.18% 내림 시세로 마감됐습니다. 상품 시장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앞서 짚어드린 대로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요. 1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4.5% 올라서면서 56달러 5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도 소폭 올랐는데요. 2월물 금 가격이 온스당 0.1% 오르면서 1,19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곡물가가 다소 엇갈렸던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0.12% 내렸고요. 410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소폭 내림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 가깝게 밀렸고요. 686.10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공포지수가 1.90% 추가 하락이 이어졌고요. 16.4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BDI 발틱 운임지수는 11포인트 추가 하락 이어가면서 803포인트 선까지 내림 시세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외환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0전 오른 1,102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강세가 주춤했던 가운데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 이어간다는 소식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 상승 흐름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동조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6개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38% 오르면서 89.5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05%포인트 내린 2.0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절기상으로 동지입니다. 1년 중에 이제 가장 저녁 시간이 길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좀 나가는 길이 다소 좀 피곤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침 날씨 상당히 춥습니다. 지금 영하 서울에 9.7도까지 지금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오후부터는 조금 좀 풀린다고 하니까요. 출근길만 오늘 조금만 이제 견디고 나가시면은 오후부터는 좀 상쾌하게 한 주를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큐 잠시 후에 2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